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57%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하락한 종목들보다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보다 상승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죠. 오늘은 조금 투자하면서 안심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 물론 코스닥에서도 순매수했지만은, 이거 뭐예요, 이거? 코스피에서 무려 8,85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샀노?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난립니다. 경기 침체가 오니 안 오니. 그리고 세계 각국은 봉쇄 수위를 높여 가고 있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갖다가 조기 인상한다고 지금 난리를 지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또 그리고 돈이 좀 가물어진다. 돈 가뭄 우려가 이렇게 있는 악재잖아요. 이 가운데 또 한 며칠 전에 시장은 또 급락을 했다 아닙니까? 사람들 진짜 눈물 핑 돌 뻔했습니다. 어제 오늘 상승 안 했으면은 진짜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은 지금 뭐냐? 외국인들이 왜 오늘 8,800억 순매수했냐 이 말이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새끼들이 이게 돈 가지고 사람들 뒤통수 때리고 있습니다. 나쁜 새끼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어떤 돈 자랑을 하고 있나, 돈 가지고 시장을 가지고 놀고 있나, 좀 살펴보면은 이렇죠.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겁니다. 이때부터 순매수를 했죠.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대, 이 말이에요. 계속 이때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뜨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완전 급락했죠. 외국인들이 팔아서 그렇습니다. 이때 팔았죠. 이 시장이 급락을 하자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서 급락을 했죠. 그런데 다시 물량을 이렇게 급격하게 좀 끌어모아서 오히려 지수는 이때보다 훨씬 더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의 물량은 훨씬 더 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건 코스피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부터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었고 최근 한 11월 들어서는 훨씬 더 그 순매수 폭이 컸죠. 그런데 그 지수가 지금 예전보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물량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을 가지고 이 새끼들 장난친 거예요. 시장 수급 분석표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새끼들 이랬어요. 지금 최근 3주 동안에 이거 45조 순매수했습니다. 45조를 순매수했다고. 4조 5천억, 미안합니다. 4조 5천억을 순매수했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하고 원이 많이 하면서 물량을 이만큼 던졌는데 저거는 오히려 사버렸어요. 이게 뭐고 이게? 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개인들이 막 던질 때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죠? 많이 매수했어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 반도체 많이 팔았잖아요. 반도체 많이 팔아가지고 시장 급락 유도했다 아닙니까? 이때 유도를 했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유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또 한 번 또 내리 찍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매수한 것은 그동안 공매됐던 그 물량을 좀 갚는다고 이렇게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반도체 경기가 내년부터 좋아진다. 또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초반에는 공매도 물량을 갚는다고 들어왔다 손치면은 이제는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고?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장에 나오는 뉴스는 오미크론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니 좀 더 지켜봐야 되니 또 그리고 내년에 금리가 오르니 돈 가뭄이 생기니 좀 지켜봐야 되니 이라고 있는데 저거는 사고 있다. 이야, 그럼 이건 뉴스다. 이거 시장에 나온 뉴스고. 이게 시장에서 실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는 돈이 정답을 이야기하고 이 뉴스는 장난질 친다 봐야죠. 그러면 정리하면은 시장이 안 좋은 뉴스를 갖다가 이용해서 시장을 급락을 시키고 저건 사고 있더라.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나? 사야지. 그러면은 안 좋은 뉴스를 이용해서 안 좋다 하면서 저거 사는 걸 보고 새끼들 못된 짓 하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보면은 사실 우리는 얼마 전에 마감 시황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반등 신호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이고 실제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은 오르고 있죠.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보다 좀 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반등할 것 같아요. 이런 신호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수급을 확인해 볼 때 이렇게 외국인들이 실제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뭐 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때 한번 또 공매도 시게 때리고 오히려 지금 물량을 또 늘려버렸어요. 지금 인마들이 지금 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 나아질 것이다. 초반에는 공매도 물량 갚는다고 그래서 그 분명히.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 이야기도 해줬다 아닙니까? 인마들 이게 손익분기점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오미크론을 가지고 한번 찍어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량을 더 모은 것입니다. 그냥 오미크론을 갖다 이슈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올라가서 손해보고 공매던 애들이 물량을 샀을 수도 있죠. 그럼 하여튼 뭐 정리하면 그거죠. 그동안은 공매도 물량 해먹고 인마들이 시중에는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걔들은 실제 내심으로는 경기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쁜 새끼들. 새끼들 진짜 저거 돈 벌어 처먹으려고 이 수많은 사람들 갖다가 눈에 뭐 진짜 닭똥 같은 눈물 뚝뚝 떨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더러운 새끼들. 그래도 우리는 뭐 공부 좀 해서 우리는 아는 게 있잖아.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제가 늘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돈이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장중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단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최근 시장 급락이죠. 급락인데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서 자신의 형편되는 대로 그냥 물량을 모아간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또 그게 맞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미 그런 관점, 물량을 모아가는 관점으로 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만은 이게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이 새끼들 완전 그냥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뉴스 이용해서 완전 사람 가지고 놓은 거야. 또 아직도 지금 시장 뉴스는 솔직히 좋지 않은 뉴스들만 막 나오고 있는데 저거는 사고 있다고. 저런 짓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미 나중에 시장이 올라서 우리가 좀 사볼까 했을 때는 저거는 물량을 다 모아놨다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어떤 단기 투자를 가지고 해서 이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시장이 얼마 전에 모 회장이 뭐 시세 조정을 했니, 내부자 거래를 했니 이렇게 해서 SBS 뉴스에서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 주식시장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돈 많은 놈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립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머지 그 이유 우리가 나오는 뉴스들은 이런 뉴스들을 이용해서 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의미로 추정을 해보는, 추측을 해보는, 예상을 해보는 그런 거로 쓰이는 거지 실제 정답은 이 돈 움직이는 여기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당장 얘들은 내심으로는 시장 상승에 베팅하고 있으면서 시장 나온 안 좋은 뉴스들을 실제 생산하거나 아니면 뉴스가 좀 부족할 때는 공매도 때려서 사람 데리고 논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새끼 진짜. 그래서 단기 투자는 못 이겨요. 이렇게 어떻게 사람 마음을 다 읽습니까? 오늘 내릴지 뭐 오를지 어떻게 다 읽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한 사람들은 웬만해서 이거는 단기 투자는 말 그대로 뭐 홀짝 게임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읽냐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면서 그냥 자본주의가 원래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본시장 아니면 그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런 개념을 쭉 큰 원리를 가지고서 또 시장이 이어가다 보면 단기적으로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은 꺼질 수가 있고 돈은 그 거품이 생김과 꺼짐 그 과정에 돈벌이가 있다. 이걸 이용하면서 이해를 쭉 하면서 큰 원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조금 승률이 높은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장기 투자를 권합니다. 또 그리고 또 장기 투자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참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가능하면은 오래 보유하다 보면은 수익 내고 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승률도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할 때 가능하면 단기 투자 말고 장기 투자를 하기를 권합니다.
일단은 이 새끼들 오늘 저기 전기전자 쪽으로 오늘 5,51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해서 8,887억 원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서비스업도 많이 매수를 했어요. 나머지 업종들도 많이 매수했고, 연기금이 쫙석듯이 어제는 팔더니 좀 매수했네. 그 투신도 오늘 조금 들어왔고, 야, 이거 참 알 수 없죠. 이 카드가 또 내일 기분 나쁘면 팔 수도 있어요. 그건 사고 팔고는 지금 마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면 됩니까? 그냥 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전 세계 경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았다. 앞으로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질라 그런다. 우리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요 기간에는 세력도 지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큰 흐름을 보면, 간다라고 보면 전혀 쪼를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가면 됩니다. 오늘 또 오르면 어떻고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면 됩니다. 자기 형편되는 대로. 자, 하여튼 외국인들이 이 새끼들 진짜 짜을 때 진짜 뒤통수를 갖다가 사람들 때리고 엄한 사람들 닭똥 같은 눈물 흘리게 만들어 보세요. 아, 재수없는 새끼들. 어쨌든 재수없더라도 들어와주면 고맙긴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 보니까 세력들이 이렇게 24개 종목을 순매수했습니다. 좀 어떤 종목 매수했는지 보면은 다는 좀 그래요. 보니까 뭐 이렇게 세력들이 지금 그 플래닛 참모들이 아이고 이거 별로입니다 해서 이렇게 보면 대한제강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전에 이때 사람들이 아이고 대한제강 앞으로 더 간다고 막 들떠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노는 게 맞다니까. 그 이후에 뭐 몇 번 이래 이거 쓰리고점 찍었잖아. 빵빵빵 찍어도 결과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신호 파란색 나오면은 막 접는 겁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도 뭐가 있어요. 이거는 거 넣을 때 끝내는 게 맞았죠. 줄줄 끄고 뭐 좋은 게 뭐 있노. 그런 거고. 그럼 우리가 어떤 거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요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최근에 지금 플래닛 참모들마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경인 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정리를 좀 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은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 보면은 참 이거는 참 이걸로 보면 손해 봤는데 뭐 모든 종목 다 수익 내고 팔 수가 있겠어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일단 동양생명은 그래요. 지금 끝났습니다. 신규로 들어가긴 그렇고. 근데 이거 샀는데 아이까지 내가 이거 이익을 못 봤다. 물론 이때 살 수도 있죠. 우적했어요. 들고 있어야지.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수익 날 때까지 들고 있으세요. 들고 있어야 되고 신규 접근은 지금 좀 그렇죠. 자, 빅솔론 제가 단기 고점이다는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죠. 이 종목도 보면 이럴 때 들어가는 게 맞고 이럴 때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난리지길 때 앞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난리지겠을 겁니다. 저 때는 더 안 갑니다. 그냥 그만 있는 게 가는 게 좋고 이럴 때 사고 지금은 좀 단기 고점 찍었으니까 지금 좀 그렇죠. 그리고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기 그렇습니다. 자, HL 사이언스라는 이 종목은 초반에 상장되었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은 사실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상장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때 불안하죠. 앞으로 어떻게 이 종목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사실 좀 공포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겁니다. 기대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기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싸다는 신호가 왔었고 이때 이제 단기간 좀 올랐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신호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7입니다. 7이란 것은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관심권에 넣어놨지 지금 당장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네 그럼 사볼까 이런 개념은 아니라 7이잖아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 뭐 관심 종목들을 몇 가지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반등하는 종목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또 SK하이닉스처럼 상승 반전 신호가 찍혀가지고 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시장 뭐 종목은 별로 없는데 코스닥에서 이 새끼들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싸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엄청나게 지금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오미크론 이용해서 주가를 갖다가 찍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도 보면 지금 여들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은 희한하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은 희한하게 주식을 사고 있더라. 이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통수를 연락이 한번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흘린 그 시장의 하락 때문에 흘린 그 닭똥 같은 눈물은 저 새끼들이 돈 자랑질을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런 돈 자랑질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단기 투자보다는 좀 정석 투자하십시오. 정석 투자. 정석 투자. 그냥 말 그대로 정석 투자.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하는 그런 투자. 좀 더 우리 기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주가 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고 오면은 우리가 그 배당받아 쓰겠다는 그런 마음. 또 우리가 해외 투자를 한다 손 치더라도 해외에서 좋은 기업도 우리가 보유해가지고 나중에 배당 수익을 얻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 그대로 투자를 진행해야지 그 단타라든지 투기를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 항상 뒤통수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 단타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면은 정석적인 그런 투자를 해서 투자다운 투자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